꿈에 대한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초보 강사 때 두드려 맞은 거 있죠. 사람들 다 무시하잖아요. 돈에 두드려 맞지 꿈은 어차피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맞지 않고 보호하면서 꿈을 이룬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꿈이 생긴 즉시 얻어맞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주로 돈에 얻어맞아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나는 어땠지?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어떠냐? 그게 돈이 돼야 안 돼, 처음에. 절대 돈이 안 되죠. 그래서 뭘 참아야 돼요? 돈이 안 되는 기간 내내 내 꿈을 위해서 돈에 대한 맷집을 좀 키워야 돼. 왜냐면 돈이 나를 때려요. 돈을 안 준다. 아무리 이익을 좋아해도 돈이 안 돼. 그러면 돈을 얻어맞는 거야. 돈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게 바로 돈한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맷집을 길러야 되죠. 내 꿈이 원한다면 돈을 잠시 접어두면서도 가난해도 내 꿈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강의 시작했을 때 돈이 안 되죠. 누가 나를 불러요? 김미경이 누군지 알아? 저 처음에 강의하러 갔거든요. 강의하러 갔더니만 김미경 씨 강의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다 끝났어. 이제 막 소개해주고 내 인생은 튄다 라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24시간 나를 소문내는 게 그의 일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언뜻 생각나면 나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내가 강사로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5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4시간 내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언뜻 어쩌다 생각났을 때 나를 김미경 강사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1000명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꿈이 있어도 돈이 되는 데까지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5년 동안 뭐가 필요해? 돈이 안 돼도 난 참을 거야. 그래. 똑같이 스테이크 먹어야 되냐? 그냥 나는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꿈을 위해서라면 이 기간 동안만은 돈을 참아낼 거야 라는 맷집이 필요한 거죠. 우리 김수건 선생님도 그 기간에 참 많이 견디셨대요. 그 분장할 때. 분장 무슨 돈이 돼? 월급 받으셨어요 그래? 못 받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그전처럼 꿈의 거지가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거지는 별론데 내 꿈을 위해서 잠시 3년, 5년 거지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프라이드를 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뱃속이 허할수록 어떻게 된다? 꿈은 더 멀리 자란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회수 선생님. 이회수 선생님은 옛날에 내 꿈을 위해서 장기간 꾸미신 분이시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돈이 돼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회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꿈의 화를 굶주림에서 왔고 그 모든 성공의 요인은 가난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먹으면서 나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드렛 글에 내 인생을 바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굶어도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사람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사람한테 얻어맞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보면은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 연수원들이 어디 있냐면 산 밑에 다 있어요. 산 밑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로 그 산까지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강사들이 다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 차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명 강사잖아요. 초보 강사잖아. 안 보내주는 거야. 알아서 버스를 타고 그 시간에 도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 연수원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무시를 해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차가 고장 났다. 내 차가 잠시 못 가게 생겼는데 그럼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 사장님 차 보내주겠다. 연락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느 순간이냐면 사람이 무명시대는요. 아나무인으로 막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만나 못 만나. 매일 만나요. 매일. 김민규 선생님 있잖아. 그냥 딴 강사 있었는데요. 강사료가 아무래도 초보 강사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모셨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부르라고 전화해서 당신이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물론 이런 것들 많아. 근데 명단 다 적어놨어 내가.
무시당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아서 기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었던 시절 생각 안 나요? 난 그 시절 내가 되게 귀엽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 시절 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데 그 시절이 없으면 절대로 내 꿈까지 못 오거든요. 내가 나도 굉장히 알아서겼어요. 막, 아, 그렇습니까? 막 이러고, 아, 근데 당연히 버스 타고 와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막 이랬는데, 그때 막 가슴에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다 안다고. 그건 내가 바보라서 막 이랬던 게 아니라 내가 맷집이 좋아서 던진 거라고. 덤벼, 누구들. 10년이나 두고 보자. 그래서 대부분 맷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대기만성형이에요. 왜 대기만성형인지 아세요? 김소원 선생님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한테 진짜 대기만성이야. 농약팔다가 말이야. 아티스트 들어갔잖아요. 정말 재밌었던 건 농협 팔다가 아티스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분장 배웠어요. 실제로 뷰티 메이크업에 관련해서는 딱 3일 배웠어요. 위에 샵마스터 언니들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보면. 그 밑에 동생들이 한 3명 있어요. 김성원 선생님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닌지 아세요? 실제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지만 그대 정서로는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뭐야? 왜 이상한 삼촌 같은 아저씨가 무슨 아티스트를 한대? 판매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데 샵마스터 밑에 동생 밑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20여 년을 쭉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20년을 단계 거쳐온 걸 보면은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둡기 때문에 안 가는 길인데 가면 걸려 넘어지고 가다 보면 누구한테 의덕서지고 뭐 이러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말 대기만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꿈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신 분들은 다 대기만성형 매출 좋은 사람 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대기만성 보고 한 20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기다려요. 그걸 못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아니 내가 날 기다리는 게 세상에 뭐가 어려워요? 누가 딴 사람 기다리냐? 날 기다리라니까. 나라고 안 죽는다고 20년 버티기만 해도 뭐가 된다고요. 사람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제일 자주 하는 나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좀 놀라긴 할 텐데. 뭐 하다가 되게 안 되거나 누가 나 되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희들 다 죽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덤벼. 내가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조준 요사시를 10년 20년 그대로 만나고 나는. 왜냐? 나니까. 나 믿는다고. 날 기다려. 넌 될 거야. 덤벼. 맷집이에요. 내 꿈은 잃어가는데 맷집이 필요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아 죄송합니다.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이게 아니고 맷집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힘들어.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한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 스님 되게 재밌는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스키 타요. 진짜 승복을 입고 근데 정말 스키를 잘 탔어요. 승복을 막 휘날리면서 그래서 누가 볼까봐 사실은 새벽에 제일 늦게까지 스키를 탄대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키 탈 때 방법 하나 알려준대. 저도 스키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타요? 그랬더니 스키 잘 타는 방법 알아들어요? 두목이 되세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스키 탈 때는 두 가지를 쓴다. 두목이 무슨 두목이냐? 왜 이렇게 싸움판에서 두목들 있잖아요. 어떤 뭐 산적들 보면 두목 있잖아요. 그 두목이 머리 두자에 눈목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더는 머리를 쓴과 동시에 눈을 봐야 되는 거죠. 앞을 딱 봐라.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싸움을 잘하는 자는 절대 주먹이 들어올 때 눈을 감고 맞는 적이 없다. 눈 뜨고 맞아라. 그러면 어디 맞는지 알아서 다음에 대비하고 내가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아는다는 거예요. 꿈에 맷집이 좋으려면요. 눈 뜨고 맞으시죠. 여러분 눈 뜨고 맞아본 적 있어요? 그래 무시해. 네가 나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그래 고나 네가 나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지. 난 맷집이 있다고 때려라. 괜찮아. 근데 난 눈 뜨고 맞는다고. 그 눈 감고 맞으면 어디 맞는지 모르고 다음에 또 맞잖아. 그러니까 눈 뜨고 맞으라고요. 지금 여러분 꿈 때문에 힘들어요? 어차피 맞는 건데 눈 뜨고 맞읍시다. 어디 맞는지 알고 맞자고요. 힘을 탁 줘봐요. 그러니까 정말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예기치 않은 실현 두드려 맞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두드려 맞을 때 많거든요. 지금도 나한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뜻하지 않은 운명이 다가오거든요. 결국은 싸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 눈을 부릅떠. 두목이 되자. 시작. 머리 쓴다. 눈을 동그랗게 떠. 안광이 팍 나와야 돼.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눈 부릅뜬다. 주먹 잡는다. 주먹 잡는다. 자, 저좀 한번 따져. 인생의 승부는 한방 펀치력이 아니다. 한방 펀치력이 아니라 맞았을 때 맞았을 맞았을 때 때 때린다. 하나. 맞았을 때 뭐 하지 않는? 예, 절대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뭐가 필요하다? 맷집이 필요하다.
네, 꿈에 대한 영화편 잠깐 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 꿈에 처음에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다 했죠? 돈에 두드려 맞고, 두 번째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거절. 그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꿈과 꿈이 소중하죠. 꿈이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대답하실 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 아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꿈은 내 아이와 같아요. 예? 그럼 봅시다. 꿈이 생기려면 아이가 생기려면 부부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연인 간에 사랑을 했으니까 아이가 생겼겠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내 꿈이 있으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꿈이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든 어렸을 때 꿈이 많았어요. 그쵸? 네. 꿈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뭐예요? 아이고 먹고 살면 됐지. 예. 대충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꿈을 점점 잃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꿈이 뭐야?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있었어요. 자기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만이 내 꿈이 생긴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꿈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를, 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태교를 하죠. 태교를 하면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맞아요? 틀려요? 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영양 성취까지도 기왕이면 좋은 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은 내 스스로 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맷집이에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꿈을 뺏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야, 그거 안 돼. 예? 그리고 그거 처음엔 돈 잘 줘. 나중에 안 줘. 그리고 회사 오래 못 가. 그러면서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기 위해서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레벨이 있겠죠. 1레벨, 2레벨, 3레벨 있잖아요. 예, 그런 그릇도 하지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준비 안 하고 계속 내용물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마치 그릇이 없이 뭘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꿈을 계속 키워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꿈이었는데 이 꿈이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 또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는 내 꿈이 아니라 파트너의 꿈까지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됐을 때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파트너의 꿈까지 이루어줄 수 있는 이 지경에 오르면 내 꿈은 이미 이루었고 이제 파트너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뭐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꿈은 원동력입니다. 자, 부부도 살다 보면 나중에 이혼하자, 갈라서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보통 왜 이혼을 쉽게 못하죠? 아이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나 내 인생에 어찌 보면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내 존재의 이유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없는 사람은 어쩌죠? 대부분 쉽게 이혼을 합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꿈이 없이 이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 결별을 합니다. 뭐하고요? 사업과. 내가 진행하는 사업과 금방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동력은 사업이자 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 꿈은 뭐냐면 왜입니다. 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째요?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원래 칠판에 그리려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이 언덕이 있어. 예. 있고 이만한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꿈의 크기가 이만해. 예? 그러면 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걸리잖아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덩이 있으면 빠지면 그 다음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만한 지금 언덕과 구덩이가 있는데 꿈이 있다만 커요. 그러면 뭐예요? 이 언덕이 구덩이가 장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의 크기가 크면 이 조그마한 장애물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속이 가능하다. 내 꿈을 그래서 키워가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꿈으로 인해서 가족이 결국에는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생기니까 또 식구가 생긴 거고 이 꿈에 의해서 이 꿈을 가지고 결국에는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은 꿈을 꾸면 혼자 꾸는 꿈은 개꿈일 수도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선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벌까 이것만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파트너들하고 한 번씩 차 마시고 너는 꿈이 뭐냐? 너는 앞으로 성공하면 뭘 하고 싶냐? 그걸 가지고 공유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아내입니다. 맨날 그래서 서로 스피치하고 상부 스피치에서 나는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우리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럼 뭐예요? 꿈이 같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력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속을 알고 마음속을 알고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꿈은 뭐고 내 꿈은 뭐고 우리가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조직을 위해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네. 밑에 파트너들에게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군림하거나 내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스폰서가 뭐야 파트너한테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어렵더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직이 정말로 오래가고 탄탄하다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꿈에 내 아이에 대한 결국에는 성과가 뭐예요? 아이가 잘 자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잘 아프지 않게 키워야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잘 가르쳐야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바라지하고 결국에는 학업 끝나고 취직시켜서 또 취직해가지고 또 시집장가 보내서 그래서 결국에는 손주가 생기면 결국에는 뭐예요? 뭘로 보상받는다? 네. 기쁨과 존중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른 부모님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참 너무 존경스럽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자식에게 헌신과 희생을 하면 결국엔 존경받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밑에 파트너는 나는 일 안 하는데 밑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네? 결국에는 이런 각계 꿈을 공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면 결국에는 나한테 무슨 보상?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인정받는 리더가 된다. 이게 어떤 분은 그냥 운 좋게 줄 한 번 잘 써가지고 그런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결국에는 그 조직이 오래 못 갑니다. 왜?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의 그게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맨 돈만 번다 하지 짜장면 한 그릇 안 사더라. 베풀지를 않더라. 그리고 얘가 한 거 자기 소실적이만 붙이려고 노력을 하지 나한테는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라. 자기 돈 벌기 바쁘더라. 그럼 뭐예요? 파트너 입장에서 스폰서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돈은 벌지도 몰라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조직이 결국에는 이탈이 돼요. 이해가셨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결국에는 꿈은 소중한 내 아이처럼 정말 꿈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꿈을 시각화를 해야 돼요. 이게 교재가 나가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지금 저는 현재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가까운데 이번에 자이 아파트 생겼더라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가고 싶어. 그거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이거는 뭐냐면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희망사항. 예. 그보다 더 오버하면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예. 허황된 망상. 근데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을 꿈을 크게 갖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아파트가 됐든 좋은 차가 됐든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것이 됐든 하고 싶은 것이 됐든 뭐가 되고 싶은 것이 됐든 이걸 갖다가 내가 시각하고 내가 진짜 이걸 갖고 싶다. 집에 현관문에 나갈 때마다 이 사진을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럼 볼 때마다 뭐예요? 여기에 입력이 되고 그래 나는 저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을 한다. 이해가셨죠? 이미지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시각화. 그 다음에 꿈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래서 그 이만한 포스트잇이나 화장실이 됐든 내 운전하는 차가 됐든 아니면 내 수첩이 됐든 아니면 내 지갑에 뭐 갖고 싶은 거 그런 사진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부모님 사진이나 애인 사진만 놓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진도 놓고 다니시면 내가 정말 꿈을 성장하는데 항상 내가 자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그 꿈에다가 기간을 설정하면 그때부터 목표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꿈에다가 뭐를 결합을 하면 기간. 나는 아파트 가고 싶어. 35평짜리. 이게 아니라 2025년 12월 30일까지 나는 입주할 거야. 라고 기간을 정한 순간 뭐가 되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러면 장기 목표는 25년 내가 31일까지 들어가는 장기 목표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1년 동안 뭘 해야 되고 그걸 막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꿈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점을 점점점점점 계속 이어서 찍으면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계속 긋다 보면 뭐가 되죠? 면이 돼요. 면이 합쳐진 뭐예요?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인 목표, 사회활동 목표, 자아실현 목표를 가지고 내 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꿈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